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양파가 사실은 몸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말 말씀드리기 망설여지는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정말 몰랐다면 후회할 수도 있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양파의 건강 효과 중 일부는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오히려 그로 인해 몸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파는 수천 년 동안 건강식품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혈압을 낮추고 피를 맑게 하고 항암 작용까지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챙겨 먹고 있죠. 그런데 이 양파가 우리가 먹는 방식이나 보관하는 습관 또는 조리법 하나 차이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최근에는 이 양파와 관련된 일부 연구 결과들이 의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정황까지 포착되며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감춰지고 있다는 의심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은 양파에 포함된 특정 화합물이 공복 상태에서 섭취되거나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황에서 소화될 경우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세포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급작스럽게 보류되었고, 관련 학술지가 개시 직전에 게재를 중단했다는 사실이 일부 내부 고발자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양파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는 전 세계적으로 확고한 인식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이 조리법에 따라 사라지거나 오히려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양파 관련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심지어 일부 약물 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양파의 어두운 진실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묻힌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양파를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며 병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양파즙이 건강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하루에 몇 팩씩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양파를 지나치게 갈아 농축해서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독성 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파를 자른 후 바로 요리하거나 껍질을 무조건 버리는 습관, 냉장고에 자른 양파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행동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몰라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이들 때문에 병이 깊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양파의 조리법을 넘어서 왜 이 정보가 감춰졌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마 평생 해온 양파 섭취 습관을 완전히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냉장고 안에 자른 채로 방치된 양파가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파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식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비빔밥에, 고기구이에, 된장찌개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국민 채소죠. 심지어 양파즙, 양파청, 양파환까지 출시되며 만병통치 건강식품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양파의 모습은 전부일까요? 최근 공개된 비공식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양파는 조리법 하나, 보관법 하나만 잘못돼도 독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양파를 생으로 먹으면 알싸한 맛이 올라오죠. 이때 발생하는 매운 성분은 양파 속에 존재하는 황화합물과 효소가 결합하면서 생성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위산과 결합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산 과다 분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자른 양파를 공기 중에 오래 방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양파를 자른 직후 바로 요리하면 그 효능이 거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양파에는 알리네이즈라는 효소와 알린이라는 황화물 전구체가 따로 존재합니다. 이 두 성분은 양파가 잘리면서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항산화 작용, 항암 작용, 염증 완화 등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파를 자르자마자 바로 볶거나 끓여버리죠. 이렇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열에 의해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결국 양파를 먹는다는 행위는 했지만 실제 건강 효과는 거의 얻지 못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일부 식품 영양 실험에서는 양파를 자르고 10분 이상 공기 중에 방치했을 때 항암 성분이 5배 이상 활성화된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성급하게 양파를 요리하고 있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양파 껍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대부분 껍질은 까서 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양파 껍질에는 속살보다 수십 배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껍질에는 퀘르세틴, 안토시아닌, 캠페롤 같은 강력한 폴리페놀 성분이 집중돼 있어 세포 손상 방지, 노화지연, 뇌세포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껍질을 먹기 위해 그냥 통째로 볶거나 끓여 먹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농약, 흙, 보관 중 생긴 곰팡이, 박테리아 등이 껍질에 잔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껍질을 활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베이킹소다와 식초로 깨끗하게 세척한 후 건조하거나 차로 우려내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섭취법입니다. 이외에도 양파의 자르기 방식에 따라도 효능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세로로 썰거나 반달 모양으로 자르는데 이보다는 수평으로 얇게 썰어야 세포벽이 고르게 파괴되어 항산화 성분의 방출이 극대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양파를 자르는 방향 하나로도 그 효능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셈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양파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유해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튀김 온도에서 조리된 양파, 즉 양파링이나 튀김 양파칩 같은 제품에서 이 성분이 많이 검출되었고 이는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여러 국가에서 섭취량 제한 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흔히 판매되는 양파 가공식품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고 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양파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위험 경고들이 존재함에도 왜 우리는 이 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양파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관련 건강식품, 기능성 음료, 추출물 제품들이 수천억 원 규모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즙, 양파환, 양파 추출액 등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매년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형 식품회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유통업체 등이 모두 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는 잘못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정보가 널리 알려지는 것은 이들 업계의 수익 구조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소비자들은 양파를 건강에 무조건 좋은 식품으로만 인식하고 자신의 몸 상태나 조리 방식에 대한 고려 없이 맹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위험한 부작용으로 돌아오기도 했죠.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양파는 강력한 식품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효능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조리법과 섭취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걸까요? 양파에 그렇게 놀라운 효능이 있고 또 조리나 섭취 방법 하나만 잘못해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왜 뉴스에도 건강 프로그램에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양파는 그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지만 그 안에는 사실 엄청난 이권과 시장이 얽혀 있습니다. 바로 제약 회사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이죠. 놀랍게도 양파의 특정 추출물,
특히 껍질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몇몇 대형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 원료로 연구해 온 성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성분을 인위적으로 농축하거나 분리해 항암제, 혈압약, 치매 예방제 등의 기능성 의약품 개발에 활용하려고 했죠. 하지만 만약 일반 소비자들이 이 성분을 양파를 통해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비싼 약을 사지 않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양파 껍질을 특정 방식으로 가공한 추출물이 경도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당 논문은 공개된 지 며칠 만에 철회되었고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도 더 이상 열람이 불가능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연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외부 인터뷰에서 해당 결과가 공개되면 제약업계 전반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내부 압력이 있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양파에 포함된 특정 황화합물이 기존 고지혈증 치료제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더 강력한 항염 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를 토대로 양파 추출물로 만든 건강보조제를 판매하는 곳도 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국내에는 그 정보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파는 마트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값도 싸고 보관도 간편하죠. 하지만 그 양파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섭취하는 순간 몇몇 고가의 약품과 건강식품의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즉, 제약회사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양파 기반 건강식품을 만드는 중소업체가 특정 효능을 광고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광고 문구에 면역력 향상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는 수억 원의 소송을 당했고 결국 제품은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똑같은 문구를 사용해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산업이 돈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파는 지금까지 요리 재료의 위치에만 머물렀지만 그 안에는 의약품으로 전환 가능한 활성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일부 기업과 단체들은 이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한 기업은 양파를 말려서 만든 천연 혈압 조절 캡슐을 개발했지만 약사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정작 유사한 성분을 활용한 외국계 제약사의 제품은 정식 의약품으로 수입 허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같은 성분인데도 누가 파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불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불공정한 정보 구조 속에서 소비자인 우리는 알 권리를 박탈당한 채 잘못된 방식으로 양파를 섭취하고 제대로 조리하지 못해 효과도 못 보고 오히려 위산 과다, 위염, 신장 손상 같은 부작용만 겪고 있는 것입니다. 더 슬픈 사실은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원인을 양파에서 찾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속이 쓰리다, 혈압이 더 올랐다, 피곤하다는 증상이 나타나도 누구도 그것이 매일같이 먹고 있는 양파를 잘못 조리한 결과일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제약회사가 숨기고 싶어 한 진실 속에서 무지와 오해를 바탕으로 병들어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양파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보의 통제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피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양파는 그 자체로도 약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저 입맛만 살리는 채소일 뿐 심하면 병을 키우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양파는 결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조리법 하나, 보관법 하나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이중적인 식재료라는 사실을요.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따라했던 습관들을 자르고 바로 요리하기, 껍질은 무조건 버리기, 냉장고에 자른 양파를 며칠간 보관하기. 이 모든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생활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양파를 활용한다면 양파는 다시금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자연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양파는 자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파를 자르자마자 요리하면 항산화 성분이 활성화되기 전에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양파를 자른 후 적어도 10분 이상 공기 중에 노출시켜야 몸에 유익한 화합물인 알리신과 관련된 성분들이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이 짧은 10분이 바로 양파를 약으로 만드는 황금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양파 껍질입니다. 대부분 버려지기 쉬운 양파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뇌세포 보호에 탁월한 플라보노이드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으로 먹거나 볶는데 활용하기는 어렵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파 껍질 차이입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고 햇볕에 충분히 말려주세요. 말린 껍질 두세 조각을 뜨거운 물에 10분 이상 우려내면 완성입니다. 자기 전 한 잔 마시면 숙면 유도, 혈압 안정, 두뇌 이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껍질은 반드시 무농약 혹은 유기농 양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 카라멜라이징 활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파를 볶을 때 빠르게 강불에 조리하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양파 속의 항염 성분과 퀘르세틴은 지용성 성질을 띠기 때문에 들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천천히 볶아야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중약불에서 오래 볶아 카라멜라이징을 시키면 양파의 단맛과 함께 성분들이 안정화되며 위에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 조리법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흡수가 잘 되며 양파와 함께 브로콜리, 마늘, 들깨, 토마토 등과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양파는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주요 성분은 인체의 호르몬 리듬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 섭취하면 수면장애, 혈압 상승,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는 오전 또는 오후 5시 이전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특히 식전에 먹을 경우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지금까지 양파의 충격적인 진실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 양파는 그 자체로 약도 될 수 있고 독도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정보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양파를 제대로 먹는 습관으로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